32번 별로 쳤어요. 전압판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각종 결정 명령에 대해서 항고하려면요. 원래는, 결정 명령이, 그죠? 그 송달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판례는요, 그 결정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고하시던 판례예요. 이것도 A급 치시고요. 민서에서 나오겠죠? 민서에서. 예. A급이죠? 예. 전압판례니까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결정 후에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옛날 판례도 있었어요. 민주에도. 그래서 옛날에 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라든지, 각종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받지 않았어. 근데 법원 가니까 해줬어. 그날. 그러면 그날 내가 받지 않았지만 알잖아요. 알았으니까 항고했어.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송달이 되기도 전에 요때 항고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송달되고 또 일주일 지났어.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너가 일주일 지났다가 이미 왜? 송달되기 전에 결정은 인정 안 하니까 시장고 지났다. 그래서 황당한 거지,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은 결정 전에 항고도 항고로 봐요. 그죠? 옛날에는 이걸 안 보고 쓰니까 일주일 금방 지나갔는데, 네, 그래서 우리 진압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항고할 수 있어요. A 플러스급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점용권도 할 수 있고요. 집행할 수 있고.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3, 4번에 한 10개 남았죠?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압류였어요. 가압류를. 지금 가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압류 다음은요. 채무자가 뭡니까? 채무자가 그 제소 명령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가 지금 채권자가 있고요. 지금 채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해요. 그러면 가압류 명령이 있고 함집행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채무자가 얘한테 제소 명령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양도했어요. 양수인한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세요.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소 명령을 한 후에 가압류 채권을 아마 이제 을이 갑에게 양도했나 봐요. 그죠? 그러자 그러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양도했다는 것을 우편 통지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근데 원래 양도 통지를 그 내용 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이죠. 양수인. 그 양수인이 그 법원이 준 그 제소 기간 내에 채무자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하고 또 그 안에 제소 신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원래 얘는 그러죠. 얘는 양수인이 아니고 얘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을이 했는데 양수인이 갑이죠? 그죠?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보세요. 얘는 대소명령은 야 네가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요. 일단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채권자의 지위는 갑이라는 거야. 양수인. 그러니까 얘가 내용지명으로 그 채무자에 대한 요건, 양도에 대한 요건에서 확정일자로 통지를 했지만 못 받았더라도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양수인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제소명령 했다면 유효하다. 그래서 그러한 제소명령은 그저 맞다 이거예요. 맞다. 그래서 언더라인에 보시면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제소명령은 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35번 결론만 보세요. 결론만. 자, 우리가 보존 처분 목적물, 즉
목적물을 상사라면요,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서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이해한견이 된다는 것이죠. 자, 36번. 자, 우리가 공탁은요, 공탁은 우리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 약정에 의해서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대체 약정 포인트입니다. 공탁 둘이 공탁을 하기로 해놓고, 그죠? 약정이니까 해달라, 그런 거 안 됩니다. 공탁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7번. 자, 우리가 혼합공탁이라는 것은 뭐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 부분이 있고 그 집행공탁의 부분이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거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죠? 우리가 변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다시 한번 맨 위에 첫 줄 끝에 공탁, 제가 줄거보세요.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자, 그걸 줄거시고, 그 변제받을 수 있는 자는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집행공탁 부분은 아니겠죠. 예, 보시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뭐 너무 이것도 중요해가지고요. 사실은 뭐 뺄 수 없어가지고 39번에 이거 뭐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39번은 자,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소 회복 등기를 소송하고 그 이양견에게 회복 등기에 승낙하라라는 소송이 됐습니다.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인데 우리가 경매가 돼서 대금이 납부되면요, 그 저당권 등기는 다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금을 납부했을 때는 이 회복 등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회복 등기를 할 법률상 이익은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40번. 자,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에서, 잘 보세요.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무관하게, 동그라미 치시고, 배당 요구와 무관하게 매수인에게 인수한다. 결론만 아세요. 너무 뭐 이렇게 지금 시간에 뭐 깊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급해서 붙죠? 급해서. 자, 15번. 15페이지. 그 다음에, 자, 15페이지는요, 2015년 1월달 판례인데요. 41번에 2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앞으로 살거나 그럴 때 점유를 옮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가 그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했어. 그렇게 새롭게 침탈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죠. 그죠? 예. 결론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은 봤던 건데 보세요. 우리가 그 45번에 2번 보세요. 2번. 우리가 압류,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함 채무자는 압류 채무자에게 그 반대 채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상계로서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자, 우리가 A1이 B한테 그죠?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C한테 제함 채무자한테 그죠? 압류나 가압류를 해요. 그러면 이 제함 채무자가 자, 제함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 이 자동채권 또는 반대 채권이죠. 그죠? 상계하는 채권. 자, 그랬죠? 자, 이 C가 자기가 상계하고자 하는 이 상계권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자동채권은 이 수동채권에
대해서 동시에 변제가 되거나 선도래하면 되죠. 선도래. 그죠? 그래서 결론 보실까요? 15페이지에. 자, 16페이지입니까? 따라서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그 대립하는 양채권이 모두, 그죠? 자동, 수동 모두 변제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자예요, 항상. 자동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도 그것이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언제가? 그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되거나 아니면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서 얼마든지 가압류 채권자에게 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약간 이게 임대보증금이다. 그러면요. 지금 자동 채권은 월세겠죠? 그러면요. 자,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서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럼 얘보다 변제기가 1월달 1,000만 원, 2월달 1,000만 원, 3월달 1,000만 원. 지금 4월이죠? 4월달 1,000만 원 그럼요. 4,000만 원 깔 수 있죠. 이게 먼저 도래하거나, 그죠? 그래서, 자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 43번 별치고 보세요. 이거인데, 우리가 청구이소를 하면요, 집행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청구이소하면 청구권 소멸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채무 부존재 소만 가지고 잠정 처분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소를 했더라도 그것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의 소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4번 보세요. 이건 뭐 사기죄가 됐는데 우리가 소송 사기에 대한 실행 착수 시기는요. 집행 절차 신청 시. 배당이라면요. 배당 절차 신청 시예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소유권 등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했다. 그것은요. 보세요. 허위 채권에 의한 공정증서 가져가서 소유권 등의 청구권의 압류시. 한마디로 압류 신청 시가 착수시기예요. 가짜로 형법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16페이지. 자, 17일 끝입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2개 판례인데 이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판례. 아까 봤던 거예요. 채무자 회생에 따라서 면책 결정 확정 후에는 뭐죠? 청구이소. 자, 우리는 2011년도 7월 판례 보세요. 이것도 A급 치시고. 자, 우리가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당권자이면서 공정증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강제 영매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그죠? 보시면, 자, 우리가, 2011년 판례, 2번. 집행력에는 아마도 판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담보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또는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배당이 이소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판결문을 가진 경우에는요, 이 집행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청구이소를 하는 것이 배당이소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사람이 판결문이 있지만, 자기는 담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에 대해서는 청구이소를 해야 됩니까? 배당이소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당권을 주장했으면요, 배당이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은 배당이소가 제기된 후에, 그죠? 또는 나중에 채무자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판결문이 됐을 때 우리가 이행의소하고 배당의소는 소송문이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보세요.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해서 담보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담보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해서 자 배당 이소에서 상계를 했다는 거죠.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소멸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아마 요 판례도 아마 이제 몇 년 지나면요 좀 깊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판례들 잘 보시고요. 일단 결론을 보시고 아마 여기서 아마 올해 판례가 한 여기서 꽤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